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잘 안 믿으세요. 정형외과라고 다 말해요. 제가 생각보다 섬세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남자친구 많이 섬세합니다. 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환자분들께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절삭을 하고 어느 정도 이동이 된다라는 1위 단위까지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2K 성형외과의 정소영 원장입니다. 12K 성형외과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국기원 사거리 쪽으로 100m, 200m 정도, 강남역 출구 1번으로 나오시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상악과 하악이 다 이동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의 변화가 분명히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이동량 자체를 조절하면서 그 사람 얼굴에 맞게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양악수술은 생각을 할 때 치아의 교합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하면서 수술 후에 부정교합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정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또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들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마취사고. 성형외과 의사보다 마취과 의사가 있는지가 사실 첫 번째. 그래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술에 있어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출혈, 얼굴뼈를 다루는 수술이 사람들 고정관념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을 다루는 수술보다 뼈를 다루는 수술이 피는 덜 납니다. 거기에 능숙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출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라고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은 환자분들 상황에서는 그런 사고들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대부분 출혈로 많이 모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뼈에 관한 수술은 그게 팔뼈든 얼굴뼈든 공간을 만들어서 그 뼈를 수술하면 사실 피는 생각보다 많이 나질 않아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잘 안 믿으세요. 제 체격이나 제 인상에서 풍기는 게 정형외과라고 다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제가 정형외과 쪽을 지원할 생각을 학생 때는 하고 있었고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을 하다가 선배 권유로 성형외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는 사실 그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하고 나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섬세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잘 맞던데요. 섬세하시죠, 선생님? 예. 섬세하시죠. 남자친구 많이 섬세합니다. 예, 소심하면서 섬세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선생님들 다 약간 좀 다 그런 면이 있으시네요. 약간 소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결희 원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얼굴 한번 맞춰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병원에서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는 아니죠? 예, 모형입니다. 다행히도 모형이고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안면윤곽 수술 그것도 얼굴뼈에 관련된 수술이고 저희가 하는 수술이고요. 또 양악 수술 그 차이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차이를 모르고 듣기 때문에 기대되는 효과 역시 모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우선 안면윤곽 수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안면윤곽 수술 세 가지 많이 설명드리시죠. 광대 수술 그리고 사각턱 수술 그리고 또 앞쪽에 있는 턱부 수술. 이거를 보통 그 안면윤곽 3종 수술이라고 묶어서 3종 세트? 뭐 세트로 보통 많이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게 묶여있는 이유가 이 부분이 여기는 두개골입니다. 뇌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수술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 성형외과 영역이 아니죠? 아니죠. 여기는 저희가 못 건드립니다. 여기만 이제 저희가 관련된 분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의 각을 이루는 5개의 지점이에요. 안면윤곽 수술 3종이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돼 있거나 또는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사실 돌출된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 돌출이 돼 있으면 이제 동양권에서는 인상이 좀 강해 보인다.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죠. 아름답지 못한 얼굴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돌출된 부분을 매력으로 받아들이고 맞아요. 보형물 넣기도 하잖아요. 넣기도 하죠. 약간 그런 인식의 차이,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근데 동양권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선을 사실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근데 안면윤곽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이 뼈가 내측으로 들어가면서 선이 다듬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도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작아진다라기보다는 좁아진다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그게 이제 안면윤곽 수술이고요. 양악 수술은 상악과 하악, 이 치아를 품고 있는 상악뼈와 하악뼈가 절골이 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향이 첫 번째로는 옆모습의 라인이 당연히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얼굴이 한쪽으로 휘어있는 비대칭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역시 교정이 되겠죠. 같이 치아가 움직이면서. 세 번째로는 태어나면서 원래 부종교합이 있거나 이런 분들, 주걱턱이라던가 아니면 또는 무턱이신 분들, 지나치게 턱이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아를 교합을 맞춘 상태에서 윗턱과 하악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양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모양 변화가 큰 거는 입술선과 코 옆에 있는 중안면이라고 하죠. 중안면 부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을 할 때는 올려주는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패여있던 팔자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요. 이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얼굴에 입체감이 생겨요. 볼륨이 생기는 거죠. 얼굴이 약간 볼록한 얼굴상이 되고, 얼굴이 볼록한 얼굴상이 되면은 이 길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요,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뭐 착시 효과지만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들, 또는 이제 얼굴이 비대칭으로 휘어 있을 때 교정하는 목적, 부정교합 교정, 또는 중안면이 또 지나치게 기신 분들이 있어요. 말상이라고 하죠. 얼굴이 길어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안면 단축을 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에 환자분들의 그 환자분은 사실 젊으신 분들이 많죠. 20대에서 30대 예, 환자분. 분들이 많고, 사실은 20대 미만의 아이들이죠. 사실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죠. 얼굴뼈가 다 자란다. 그렇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성분들보다는 왜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살이 많이 늘어나고 코골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코골이가 심해지면은 잠잘 때 수면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기질적으로 턱끝이 조금 뒤쪽에 위치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고정을 위해서도 양악수 받으세요? 네. 수면 무호흡증도 양악수술에 적응증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액티브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의 방법으로 양악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분은 당연히 중년 남자분들. 그렇죠. 우선 인체 내에 쓸 수 있는 고정 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티타늄 핀하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핀이죠. 그건 이제 인체 내에서 다 쓰일 수 있는 핀이고요. 티타늄 핀하고 스테인리스를 쓰는 이유는요, 철하고 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무게는 반 이하고요. 스테인리스고 티타늄이기 때문에 철과 다르게 인체 내에서 녹슬지가 않아요. 또 이물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인체 내에서 이물 반응이 없다는 거는 사실 그게 평생 몸에 남아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 의학적으로 뭐 굳이 그거를 꼭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양악수술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양악수술입니다. 제 수술 아니고요. 일반적인 처음 수술하시는 분이고, 저희는 양악수술할 때 환자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광대수술 같이 하거나 턱코수술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윤곽수술을 같이 그쵸,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양악수술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내면 끝나요. 진짜로? 진짜 2시간 만에 3시간이면 끝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만에서도 세네 케이스를 하려면 하루에 시간을 세고 그랬잖아요. 잠 안 자고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술을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예측을 하려면은 수술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순간순간 생기는 부분들,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능숙하고 숙련된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된다. 그럼 선생님 입원은 며칠해요? 2밤 잡니다, 병원에서. 2밤.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실 한 밤만 자도 돼요. 이제 양악수술 하신 분들은 조금 씹는 게 힘드니까 하루 정도 더 경과 보면서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더 있다 가시도록 하는 거고, 외국에서 꽤 숙련된 많은 볼륨의 양악수술 하는 병원들은요, 하루만 입원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안면 윤곽 수술이든 얼굴뼈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입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큰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티스푼 또는 애기 스푼 이용해서 부드러운 거 위주로 먹으라고 하고, 손가락에 하나가 잘 안 들어가요,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씹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고, 입 벌림이 보통 저희가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손가락 2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손가락 2개 들어가면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말하고 숟가락 넣어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2개가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면 그때까지가 짧으면 2주인데 보통 한 3주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 그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 전까지는 사실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편하고 좋아요. 비자율적 다이어트가 되게 돼요.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 많이 빠져요? 환자분들? 개인차가 역시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환자분에 따라서 약간 냄새 맡는 게 후각이 조금 떨어지고 비염 환자들처럼 냄새를 조금 못 맡는 게 일시적으로 생겨요. 그 입맛도 떨어지겠네. 그렇죠. 입맛이 떨어져서 더 먹기가 싫고 입벌림도 안 좋으니까 더 먹기 싫은 거죠.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가 되면은 너무 이제 또 수술해주는 의사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환자가 잘 못 먹을까봐. 정말 강조합니다. 식사를 억지로라도 하셔라. 그러면 이제 되게 드실 수 있는 게 뭐 죽? 뭐 요거트, 주스 아니면은 과일 같은 거 좀 갈아서 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애기 숟가락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국수도 먹을 수 있는 거냐? 국수도 빨아서 먹으면 되잖아. 그럼요. 조금씩 이제 근데 좀 끊어놓는 게 삼키긴 좋겠죠. 얼굴뼈를 다루잖아요. 그치 우리 몸의 안쪽에 있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연부 조직하고 달라요. 연부 조직 다루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충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뼈 자체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절삭을 하고 어느 정도 이동이 된다라는 1위 단위까지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의사로서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보톡스, 필러, 지방 이식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뭐 또는 뭐 지방을 흡입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뼈는 극복할 수 있는 게 더 크다. 변화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정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특수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나중에 정 선생님 또 초대할게요. 예. 바이.